안녕하십니까. MBS 이정도 TV입니다. 참 요즘 힘드시죠? 참 한심한 정권, 한심합니다 진짜. 자, 오늘 그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이나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거야 참으로 국민들을 상당히 피곤하고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정신 빠진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인 보기에 창피하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총동원이 돼서 검찰 춘향을 쫓아내보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라 이 올감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다가니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결국 직무정지를 걸어서 정직 2개월로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이 재가까지 받아 총장을 다 내쫓게 됐었는데 총장이 반발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 극히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법의 판단에 의해서 정직 처분을 잘못됐다. 그래서 가처분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판결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복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의미는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미 이들이 그 총장에게 법적으로나 국민의 그 민심에서나 완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으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렇다면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어쩌면 그 여기 여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아주 무식하고 황당한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무식한 놈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대통령 후보 그 잠룡까지 기록 그 거론된 적이 있어요. 더불어만 있는 그 김두한이라는 무식한 놈인데 더불어만 있는 그 김두한이가 윤 총장을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이렇게 나서면서 검찰을 개혁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이라는 건 보장할 수가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놈 이거 그 미치도 단단히 미친 자식 아닙니까 이거? 응? 아니 어떻게 이거 딱 까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그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뭐 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절차상 하자 없이 재징계를 하자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거 완전히 법률의 그 법률이나 법에 대한 기초 상식은 그만두고라도 국민교육 헌장도 안 읽어봤나 봐요. 예? 그것만 읽어도 이런 것 정도는 알 텐데 말입니다. 국민의 교육 그 초등 같은 그 무식한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밤중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떠들고 앉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이놈은 더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징계를 다시 진행하려면 윤 총장에게서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그 절격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제간 2개월짜리 징계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그냥 먼저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소를 해야 또 그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과 법원이 인정한 징계가 우선 취소가 되어야 징계를 재추진하든지 뭐 지랄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두관이 말 같지 않고 그 무식한 주장은 누가 볼 때는 그 용감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가 뭐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이거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툭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근데 이 무식한 놈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 대통령을 대통령의 결정을 감히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취소하라는 말이 되니 결국 문재인의 말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니 뭐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아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영감불상하고 무식하게 막 무식이 철철 넘치는 긴가 때문에 문재인의 그 윤 총장 축출하기 본심이 아주 졸지에 온 국민 앞에 폭로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알고 보니까 검찰개혁이 나와서는 허울이었고 검찰개혁이 아닌 오로지 문재인이 그 더러운 끝을 덮어 안전을 보장해줄 목적으로 이따위 거지 같은 불법적 음모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청와대에 뻑 버티고 앉았으니 나라꼴이 되겠어요? 이 처살자고 검찰총을 하나 다 내려 꽂으려고 그래요? 매다 꽂으려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못된 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수사야당의 파기공작 뭐 어쩌고 원전 그 월성 원전 비리 조작 파기공작 옵티머스 등등 뭐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절차 그 직권남용까지 문재인은 퇴임 후 그 수많은 범죄에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의 이렇게 했듯이 윤 총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약간 이거 삔또가 가면은 뭐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 다 잡아 넣어버렸어요. 예? 박 대통령 때. 근데 윤 총장에게 본인이 했던 방식대로 적폐청산의 시퍼런 칼날에 완전히 도륙당할까 봐서 아주 길을 쓰고 윤 총장을 몰아내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김두관 이자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아니면 문재인을 연먹이려고 아주 친척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놈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보인다. 저쪽으로 어떻게 저 멀리 북쪽으로 꽃이 보인다. 끝이지 참 꽃이 아니라 끝이 보인다. 그리고 조금은 우리에게도 우리 국민의 자유 소광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금씩.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저 끝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저 미천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추잡해진 이 나라가 이제 그 옛날 바른 생활의 모습으로 이제 좀 바른 생활 그 옛날 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른 생활 그 모습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촛불혁명이라면서 혁명이라면서요. 촛불혁명이 그 촛불혁명이라면서 그 지랄 발광하고 시민혁명을 개성한 정권이라며 잘하고 있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을 매수 동원해가지고 불법 찬탈해서 달콤하고 희망없는 선전선동으로 차본 정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한다더니 대통령 그 선서식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달콤달콤한 얘기만 아주 골라서 해놓고서 이게 뭐하는 짓이죠? 그죠? 자, 정치를 모르는 무식한 운동권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로 시작한 정권 집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국민을 속이고 선전선동으로 이간질하고 치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번 문재인 직이지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게 진영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검찰 갖다 잡아 뭉갠 것이 이게 검찰 개혁이에요? 자, 이런 미친년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연죄는 많고, 응? 그렇다고 이렇다 할 업적도 없고,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부의 수료에 벽돌 한 장 그 주문 올려놨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도 그렇죠? 나 자신은 깊은 자기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 이 85정권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응? 잘못되면 국민을 뭐 선전선동과 막 그 회유하고 선동하고 논리기 일쑤였어요. 그냥 공기 들어갖고 오는데 저렇게 요리 톡 치고 저리 톡 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국민을 갖고 놀았다 이 말입니다. 응? 그렇게 갖고 놀다 문재인이 이 정부는 아주 정직하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정직이 사람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도 검찰개혁 찬성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개혁이 돼야 돼요. 너무 권위적이고 경찰은 도와지고 경찰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보다 경찰 다 싸웠어요. 지금 사법이고 뭐 검찰이고. 예? 검찰 개혁은 애초에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저 제놈들 입맛에 맞게 검찰 조직 자체를 갖다 제놈들 손아귀에 집어넣고서는 그러니까 새 정부 원부를 그저 바꿔버리니 사법부를 완전히 그 원부 자체를 바꿔버리겠던 것이지 결코 이놈들에게 개혁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결국 이놈들에게 집단 이익이 그 자체였을 뿐이야. 이게 검찰 개혁이란 거 없었어요. OECD 3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마도 사법부 신뢰도는 제일 저 끄트머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 끄트머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헌법도 안 지키는 놈들이 그 법을 개혁한다? 아니 헌법이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거기에 맞은 개혁을 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국민의 본심을 받으려 해서 진지한 자세로 좀 합의 좀 해서 검찰 개혁을 하든지 사법 개혁을 하든지 지랄 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놈들은 그조차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냥 국민수는 실정과 드는 돈 만도 갖고 놀았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까? 이 원로들도 없어요. 어디가 다 죽었나 다 장사 치렀나 아무도 없어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자, 굳이 경찰, 검찰, 법원 등 단죄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을 보관하여 그동안 사법정의 사법 질서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걷어내고 잘못된 법령에 갇혀 신임하는 국민들부터 이렇게 좀 마음 좀 헤아려서 그 아픔에서 좀 구하려는 진솔한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문재인 이 파쇼 정권은 집단이죠. 제놈들이 말한 20년간 장기 집권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진짜 그 욕들을 먹으면서 들은 택보다 이 길로 듣고 여기로 흘러버리는 거죠. 여기로 싹 들어가면 여기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 지 맘대로 그대로 정권을 뭐 위해서는 막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했을 뿐입니다. 그 장기 집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켜 정권의 신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경찰국의 방대함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이 권력남용이 그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것은 역사적인 그 교훈에서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그 교훈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작은 조직이죠, 검찰이. 그러나 그 권위는 좀 있다고 봐야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이 권한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경찰에 이게 띠붙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정권 핵심을 향해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갈래로 조여오자 그 수사의 그 예봉을 확 분질러버리고, 예? 똑 잘라버리고, 그러기 위해 호기롭게 경찰 총장을 헌법상으로나 규칙상으로 적법 절차나 원칙 따위 그냥 막 개줘버리고 아랑곳 없이 비열한 방법으로다 그냥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국민 앞에 감히 검찰개혁이라고, 예? 이 공산당이 자아 써먹는 거짓과 선전, 그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모든 언론과 이 선전 홍보 매체는 뭐라고 답을 냈습니까? 전부 나팔수 아니었습니까? 그게 다 총동원이겠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처음도 그랬어요. 처음에도 80%가 넘는 막 지지율을 뭐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대통령이 80%가 납니까? 40몇 프로에 당선된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데. 자, 그리고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도 이 처참한 정책 실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라면 욕이나 한 번 하고 말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백신 확보를 좀 못했다 뭐 이렇게 해도 지금이라도 이제 확보를 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면은 뭐 그냥 욕이나 한마디 하고 말겠는데, 문재인이라는 인간 아예 백신 구입에 대한 그 예산까지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책정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서 그냥 확 그냥 고약함으로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 있어야, 응? 참나. 이런 인간을 그냥 놔두고 오라가 튕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소리가 자꾸 커지네요. 문재인이 범한 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이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어나가야 하며 또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자영업자들 망하고 죽어나가야 하는 것. 이 어느 놈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괜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지라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저 이 보잘것없는 그 정권을 믿은 멍청한 국민들이 그냥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하고. 지난 코로나인가 뭐 독감 걸려가지고 백신 맞고 세상이 지금 시대에 백신을 맞고 죽어요? 예방주사 맞고 죽어? 그게 100명이 넘어서 100명이. 사람을 죽이는 정권 아닙니까? 살인자 정권이에요, 이거 완전히. 예?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지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7, 80명 그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저 인간들. 자,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 암울한 앞날의 이 몰골이 비참한 그 결과물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X 같은 문재인 파슈 정권은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입할 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거기에 소문 국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이 씨발 개 같은 놈들이 사람을 완전히 개 밖으로 굴러다니는 밥알 좀 생각하고 이 국민이야 죽든 말든 너희들은 돼지라면 돼지라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라는 거 이거 며느리 훈령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시어머니 등살 때문에 이 3년 그럼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라네. 이게 지금 이 자식들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고 이해해주고 이 모른 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 국민 여러분 이 거짓말 정부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이 더러운 놈들이 백신은 그만두고 백신을 살 예산도 아예 책정 유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진짜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백신을 산단 말입니까? 예? 그래놓고 뭐 백신을 오겠다 뭐 주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발주해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도 전부 백신을 맞고 예방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있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조차 구입을 못해. 예? 이제는 경균이 우글거리는 이런 나라로 전락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자, 일본, 홍콩, 인도는 물론이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만도 들어있습니다. 응? 대만은 몇 명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방글라데시, 베트남 같은 나라를 또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했고 예비 분량도 주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는 캐나다인가 멕시코인가 뭐 거기는 6배를 주문했대. 6배를 국민 한 사람당 6번씩 맞게 이 얼마나 이 멋진 나라입니까? 여기서 코로나 사태에서 게임 체인저는 성목적 파악이 아니라 치료제가 아니라 바로 예방 백신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의 예방 백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2020년 11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은 예방 백신 확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그 졸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여 예방 백신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고 또는 백신의 안전성을 봐가면서 접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놈들에게 이 말 따위는 이 말장난 이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이제 다 들통난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서 나오는 말들이고 보면 그놈들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따위 거짓말을 함부로 짓거려야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파우치 박사는 빠르면 내년 3월 하순에라도 미국 국민은 집단 면역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아주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 국민이 예방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백신 접종을 그만두고 백신 확보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기 뺑뺑돌로 보면은요 저기도 여기도 여기 화면이 많이 있는데 쳐다보면 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약속을 못 지켜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먹는 약도 있고 그 약효 같은 걸 소개도 해드리고 같은 그게 나하고 아픈 데가 있는 분들은 같이 나도 그걸 먹고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좀 그런 얘기나 좀 얘기하고 올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집단이 뻔뻔스러운 거짓말 참 거짓말도 한두 번 했어야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해 처음부터 예?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무능함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어찌 검찰개혁과 백신 확보에 실패, 그러니까 확보를 안 한 거죠. 실패가 아니라 아예 안 한 겁니다. 돈도 안 만드는데 무슨 돈도 없는데 뭘 확보를 해요. 그냥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요거만 한정할 수 없지요. 실패하면 한정할 수. 이놈들은 임기 내내 지금까지 그따위로 해왔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놈도 아직 진행형이에요. 아직 진행형이에요 이것도. 끝까지 우기관전 놈이죠. 아직 그 진행이 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 운전기사 폭행의 사건, 이게 독직 폭행인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라는 놈의 천박화려한 전력을 보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장관이라고 추천하는 그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이를 저놈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의 계승자라 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촛불혁명에다 어디 촛불로 끄실는 놈들만 데려다 놓나.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이 문재인 586 운동권 그리고 지금 386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단들은 그들이 떠드는 20년 장기 집권의 야심만 그 야심에 그냥 올인한 거예요. 올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역사의 흑역사를 만드는 그 조폭 집단의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조폭보다도 못해요. 아 조폭 조직은 그래도 위아래나 있지요. 이건 위아래도 없죠 이놈들은. 어떻게 된 게. 절대 역사는 그자들의 모멸에 이게 침을 뱉을 거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이 이게 하신 얘기인데, 그렇게 그들은 권력욕에 취하여 언제나 비틀거렸다.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너무 교만했다. 그들이 몸 안에서 흘러나온 오만의 빗방울이 너무 오랫동안 이 땅을 적셨다. 그리고 그 빗방울이 모여서 큰 홍수가 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불어난 당의 물은 결국 그 뚝은 무너뜨려지듯 넘실거리고 있다. 무너뜨리려고 넘실거리고 있다. 이제 그 뚝이 민심의 힘으로, 그 뚝이 있는 거예요. 그 뚝이 이게 민심, 국민이라는 얘기죠. 그 민심의 뚝이 조금씩 터지고 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처분 행정정지 사태가 바로 그 전조일 것이다. 여전히 20년 장기 집권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만이 이 준엄한 적신호, 그러니까 그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시 힘을 내어 이 문재인 그 아주 더러운 파쇼 집단을 의해 저질러진 그 무능과 오욕,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된다. 여러분, 이 정보의 오만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며 먼 미래를 위해 꼭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오늘 휴일날 뭐 갈 데 없으면은 제가 또 입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 건강하게 어디 외출 자주 하시지 말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